현재 고령층의 취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누구나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0세 사이의 응답자 중 73.5%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싶어하며 대략 71세까지 일하면서 매월 160만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지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도 보통 단기간으로 제공되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의 경쟁률 또한 높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고령층은 실무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50대에서는 지게차 운전면허가 가장 인기가 많고 이어서 한식조리사 자격증과 굴착기 운전 자격증이 뒤를 잇습니다. 60대 그룹에서는 지게차 운전면허가 여전히 가장 선호되며 그 다음으로는 조경기술과 굴착기 운전 자격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50세 이상 고령층이 고려해볼 만한 7가지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지게차 운전면허로 이는 50세 이상의 한국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선택된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지게차는 다른 기계에 비해 비교적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기회가 크게 증가합니다. 지게차에는 소형 지게차와 일반 지게차 두 종류가 있습니다. 3톤 이하의 소형 지게차는 이수시간 12시간,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만 완료하면 국토교통부의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시험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일반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소형 지게차와 3톤 이상의 지게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이론 시험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준에 맞춰 조정되어 조작, 적재, 운반, 안전관리와 같은 실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에서는 4분 안에 지정된 코스를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시간 관리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실수와 긴장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건설회사, 제조공장, 운송회사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분야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 50세 이상의 고령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큰 장애물은 아니지만 경험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70대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여 독립적인 사업가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지만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면 중장비 교육센터에 등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국가평생학습카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많은 기관에서 국가 지원을 통해 교육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도 관련 교육 과정을 제공하므로 거주지 주변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자격증은 별표 생활지원사 자격증 별표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자격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지원사들은 취약계층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지원사는 보통 14에서 18명의 어르신을 돌보며 안전 확인, 사회 참여 독려, 생활교육, 정신적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이 일은 5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매우 적합한 일자리입니다. 한국교육평가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이 자격증은 온라인 수업과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1시간 동안 25문항의 객관식 시험을 치러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2022년 평균 월급은 약 1.201.547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험이 있다면 이 자격증으로 구직에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자격증은 별표 조경기능사 자격증 별표입니다. 공원이나 학교에 잘 꾸며진 푸른 정원과 섬세하게 디자인된 조경을 본 적이 있다면 바로 그 작업이 조경 전문가들의 손을 거친 결과입니다. 이 자격증은 조경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기술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경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도시 미화 프로젝트와 같은 도시 녹화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고 있어 전망이 밝습니다. 조경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국립공원, 아파트 단지, 조경 관리가 필요한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조경기능사 시험은 이론과 실기로 나뉩니다. 이론 시험에서는 재료, 시공, 조경 관리와 관련된 60문항의 객관식 문제를 60분 내에 풀어야 하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 시험은 3시간 30분 동안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평균 연봉은 약 3천만 원이며 경험을 쌓으면 조경기사나 조경기술사 등 상위 자격으로 경력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연 4회 시행되므로 시험 일정을 잘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 작업은 땅을 파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체력을 요하는 일이 많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자격증은 별표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 별표으로 유치원이나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생생한 동화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짧은 시간 안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업과 시험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업의 60%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면 동화 구연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시간당 2만에서 3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빠르게 자격을 준비하고자 하는 고령층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하는 자격증은 별표 주택관리사 자격증 별표입니다. 이 자격증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주택의 수요가 많고 주택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이 자격증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관리사 시험은 어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시험이 상대평가로 변경되면서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매년 단 한 번만 치러지는 시험에서 2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불합격할 경우 다음 시험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 전망이 매우 좋고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법적으로 임대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고 2022년 4월부터 이 규정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면서 주택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회계원리,
주택시설 기본 민법 과목으로 각 과목은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분씩 진행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 실무 과목으로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를 포함합니다. 이 직업의 월급은 맡은 아파트 수와 경험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다양합니다. 연령 제한이 없고 수입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경력 없는 초보자들이 취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력자를 선호하며 65세 이상은 취업 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자격증은 별표 숲해설가 자격증 별표입니다. 숲해설가는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에서 방문객에게 숲의 역사, 생태계, 다양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숲해설사가 되려면 전국 31개 교육기관에서 10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습을 완료한 후 30시간 동안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산림청 장관이 주관하는 이 자격증은 이론과 실기 시험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의 숲교육 개발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숲해설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숲해설가들은 국립자연휴양림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시간당 3만 원에서 10만 원 또는 월 19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습니다. 다만 이 자격증의 교육비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국가 예산을 통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격증은 별표 시니어 플래너 자격증 별표입니다. 이 자격증은 고령층이 은퇴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 설계와 정신적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위한 자격입니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 자격증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케어라는 개념은 단순히 신체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령층 인구와 함께 복잡한 노인 돌봄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시니어 플래너에 대한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상담사가 조언을 제공할 때 고령층은 더 큰 공감과 신뢰를 느끼며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플래너 자격증은 유망한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 복지센터, 요양원, 노인 지원 단체 등에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니어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 노인 생활 관리, 노인 상담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따라 교육 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문제와 상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교육비는 보통 약 10만 원이며 학습 난이도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다만 이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성입니다. 고령층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감 능력,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많은 자격증이 있지만 자격증이 취업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한다면 그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퇴직 후 30년간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찾았다면 용기 있게 도전해보세요. 당장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학습 과정과 열정에서 얻는 가치 있는 경험은 무한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회차에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